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학원에서 양정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우리 시험이 어땠는지, 또 우리 양정고 2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지난 중간고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요. 그 부교재가 이제 조금 더 한 강 정도 더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 않아서 그 시험 범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번 시험의 변수는 외부 지문에 조금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출제 유형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다 이전 시험들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외부 지문이 총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선택형과 서술형을 적당히 안배를 해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했던 기존 시험들과는 다르게 선택형에서는 딱 한 문제만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그 서술형에서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총 4문제 서술형이 총 7문제였는데 그 4문제 그래서 4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4문제가 무려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술형을 앞에서 푸는 친구들보다는 시험 후반부에 서술형을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외부 지문이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각 영역별로는 대체로 다양한 그리고 기존의 양정고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지극히 전형적인 수능 영어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2학년 모의고사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 모의고사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모의고사 점수들은 잘 나왔지만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과 이거를 이제 내신용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변형 문제의 답을 찾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더 깊이 있게 내용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올해 선정된 부교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 올해 선정된 부교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한창 우리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학교를 많이 못 가던 그 시기에 진행되었던 모의고사들이 이번 부교재 범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의 지문 난이도가 사실은 그 전후 이전 고2 모의고사들에 비해서 다소 쉽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부교재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봤던 6월 모의고사는 지문을 조금 더 어렵게 냈겠죠. 몇 년 전 모의고사들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휘부터 빈칸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외부 지문, 여기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이게 이제 예전부터 양정고가 많이 냈던 유형이죠. 외부 지문인데 여러 군데 빈칸을 뚫어두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적는 거. 물론 그 보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보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형과 서술형을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유형인데 읽어야 될 분량이 원체 많고 또 빈칸들도 여러 군데 뚫려 있고 또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변별력을 주는데 기여를 하는 문항들입니다. 이번에도 빈칸 서술형이 외부 지문에서 나왔고요. 어법 수정이라든지 문장 완성 이런 것들도 전부 외부 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사실 선택형이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던 거, 그리고 사실 변형은 없었죠. 그랬던 거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을 이전 중간고사보다 월등히 잘 봤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역시 외부 지문, 특히 서술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사실 어떤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 선택형은 더더구나 크게 변형이 되지도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했다면 사실 선택형은 외부 지문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맞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택형이 아닌 이 서술형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에서 무려 이제 4문제씩이나 총 7문제 서술형 중에 절반 이상의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학생들의 감점이 좀 많이 있었고 여기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작년 1학년 때도 그랬고 지금 2학년 들어와서도 그렇고 이 영어 양정고 내신 시험의 양상은 이 외부 지문으로 변별력을 내고 다른 이제 기존 시험 범위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는 이런 기조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험들에서도 이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지문들을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하되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틀리고 감점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이 시험 범위 내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완벽을 기하는 수준으로 절대 시험 범위 내에서는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쵸, 중요한 건 역시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건 우리가 사전에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외부 지문이라는 것도 수능 유형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원활한 그런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꼼꼼한 어법 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해도 크게 어려워하거나 못 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다음 시험 대비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은 우리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꼼꼼하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법 문제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서술형 그리고 게다가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인이 좀 어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라면 이런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방학 시기를 이용해서 꼭 어법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2학년이 2학기가 되고 중간고사, 명절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고3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고3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던지 간에 앞으로 남은 1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정말로 온 힘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마음껏 발휘해보기를 저는 이 선생으로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서술형, 중요하죠. 사실 서술형이 이전보다 조금 더 문항수가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아요. 예전에 양정고는 서술형을 한 6문제 정도로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고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을 이 정도로 많이 내지도 않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선택형을 좀 쉽게 내는 반면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주고 또 외부 지문도 여기에 가해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어법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어법과 서술형이 연계된 형태로 공부를 한다면 남은 2학기 중간 기말 그리고 내년에 3학년 1학기 두 번의 시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시를 위해서 반영이 되는 시험은 사실상 4번이 남은 거죠.
그 4번의 시험만을 위해서라도 서술형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점수를 얻는다면 분명히 방학 동안에 어법과 서술형을 열심히 공부한 그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기가 거듭하고 3학년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게 되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평소에 성적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남은 시기만이라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좀 쌓아두고 시험을 잘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내신 영어 시험 대비 등급을 좋게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내신 수업은요, 제가 일단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먼저 분석을 끝내고 그 분석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법과 어휘에 대한 변형은 물론이고 이 지문의 어떤 구조, 논리 전개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전달을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저는 어법과 어휘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신 시험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에게 그냥 이 단편적인 변형을 전달만 하기보다는 왜 이런 식의 어법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그런 이유, 근거를 들어서 원리를 납득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변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내신 시험이라고 해서 비단 중간기말고사 내신 수업이라고 해서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신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내년에 있을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볼 수능 시험을 위해서도 평소에 어휘를 좀 풍부하게 가져가고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신 수업에서도 어휘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별력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지문의 특징과 유형의 어떤 특수성 이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답에 정확하게 근접하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 내신 시기뿐만이 아니라 평소 수능형 수업 중에도 계속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신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확인 테스트입니다. 제가 앞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양정고 2학년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테스트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게 되겠죠. 그 시간을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 테스트와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피드백, 이 과정이 제 수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복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지금과 같은 방학이라든지 중간기말고사 사이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양정고 학생들은 이 내신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모의고사 영어 점수 등급이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것도 결국은 학년을 거듭하고 그 학기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는 이유로 영어 공부의 어떤 흐름이 끊어지고 영어 공부를 잠깐이라도 등한시하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그 모의고사 등급이 수능에서 보장이 된다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평소 나왔던 등급보다 실제 수능에서 영어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이 나온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수능형 대비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등급도 안전하고 공고히 다져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수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이 수능 수업에서는 각 수능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우리 학생들이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제가 올해 학생들을 가르쳐 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문해력의 쇠퇴, 감퇴라고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글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문법 문제로 출제된 글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글이 독자에게 하고 싶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제를 제목을 찾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어법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주제를 몰라도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을 제가 다룰 때조차 학생들에게 주제를 찾는 것들을 꾸준히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독해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 내신 대비가 아닌 수능형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에서 어법과 어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각 요소별로 끊어서 읽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도 배양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단어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중이라도 학생들에게 단어를 풍부하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확인 테스트 그런 것들은 평소에도 진행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진학 지도도 좀 오래 같이 해왔는데 저야 이제 학생들을 매일은 아니고 매주 만나는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특징, 학생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좀 폭넓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또 제가 기존에 진학지도 해오면서 쌓아온 이 노하우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평소 학생들에게 이렇게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동기부여 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평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학생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정고 2학년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